잘할 수 있지? 엄마가 꼭 1등 해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딸아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달리는 이 순간, 내게는 너무도 가슴 벅찬 특별한 순간이다. 30여 년 전 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TV를 보고 잠자리로 가려던 나는 자리에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다리가 와 이러노? 니 지나는갑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은 흔한 일이라 식구 중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엄마, 내 일어설 수가 없다. 와, 네가 와 못 일어나노? 함 서봐라. 한순간에 나는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온 산과 들을 누비며 새빨간 산딸기와 달콤한 오디를 먹게 해주었던 내 다리가 걷는 건 고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날 일을 모두 제쳐두고 주저없이 9살이나 되는 날을 들쳐업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비포장 꼬불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다. 관절염이라 얘. 예? 아가 무슨 관절염입니까? 간혹 그런 아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좋습니까? 일단 아가 어리니까 좀 쉬면서 지켜보입시다. 막연한 의사의 말만 들은 채 엄마는 맥없이 나를 데리고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된다. 아가 갑자기 무슨 관절염이라고. 의사가 잘 모르는 기다. 시골 읍내에 있는 병원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오진이었다. 적어도 엄마에게만큼은. 괜찮다. 집에서 잘 먹고 쉬면 나을 기다. 네가 너무 이래저래 막 뛰어댕겨갖고 다리가 놀라서 그런 거 아이가. 걱정 말해. 행여 내가 겁을 먹었을까 염려가 되셨는지 엄마는 병원을 나서면서 그 시절 구경하기조차 힘들었던 달콤한 과자를 한가득 사서 손에 들려주셨다. 갑자기 안진뱅이 신세가 된 딸로 인해 무너져버린 엄마의 가슴과 남몰래 흘렸을 눈물은 내 기억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저 그날 나는 엄마 등에 업혀 과자를 꺼내 먹었던 달콤함만이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을 뿐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걷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나를 업고 나를 낫게 하기 위한 엄마의 고된 겨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위한 엄마의 이런 정성은 다른 가족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엄마는 농사꾼 집안의 맏며느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결혼 전이었던 고모와 삼촌까지 10명이 넘는 대식구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했다. 그뿐인가 농사일은 기본이고 봄가을엔 누에치기,
겨울엔 이웃마을 명태 덕장에까지 거들었다. 나는 엄마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자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늘 나보다 일찍 일어났고 나보다 늦게 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 곁엔 항상 일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집안에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유행하는 전염병은 다 걸릴 정도였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에 병원은 그야말로 아이에게 사치였다.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기에 언제 죽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이였다. 그런 내가 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그냥 걷지 못하게 된 불쌍한 아이였고 그렇게 살다 죽을 아이였다. 그렇게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은 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오직 엄마뿐이었다. 읍내 병원에 다녀온 것도 모자라 엄마는 중소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식구들 밥상을 차려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은 어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바빠 죽겠는데 뭐 큰 인물 났다고 그 알을 큰 병까지 데리고 가노. 돈이 쎄삐 나가. 아이고마 고사리 손도 모자라는 판에 웬 좋은 집 밖에 나가면 웃잔단 말이고. 일이 바쁜 차례. 자가 지 애미 등급 빼먹는 알아.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여러 말들을 등 뒤로 하고 걷지도 못하는 나를 업고 시외버스를 탔다. 지금도 멀미가 심한 엄마가 그때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이 넘는 종합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도 주사 한 번, 약 한 알조차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나는 아무 이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검사를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병원을 다녀온 이후 엄마에 대한 식구들의 만류는 더욱 거세졌다. 없는 살림에 아들고 큰 병원까지 다녀왔으면 이제 됐다마. 이제 뭐 내기도 해야 하고 뇌도 지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 아마 쳐다보고 있겠노? 언니야 살아날 아면 다 살아난다. 오늘 너희 참도 내와야 하는데 언니 네가 알아서 할기자. 가난한 살림살이에 모내기와 누에치기로 바쁜 농번기에 큰돈 들여 시간까지 내서 종합병원까지 갔다 왔으면 할 만큼 했노라고. 어차피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거라며 식구마다 엄마를 말리고 나섰다. 그러나 엄마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내게서 아무 병명도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수소문에서 찾아간 곳은 유명하다고 소문난 한의원이었다. 거기에서도 내 병명은 알 수 없었고 엄마는 비싼 한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서야 했다. 네 뭐 갖고 싶은 거 없나? 와, 사줄까? 그래, 말만 해라. 엄마가 다 사줄 끼다. 뭐 갖고 싶노?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는 큰 문방구에 들러 최신 연필깎이와 전과를 사주셨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어쩌면 평생 안진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딸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건 원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날 나를 업고 집으로 돌아선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먹먹함을 넘어 녹아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 등에 업힌 나는 연필깎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기만 했었다. 엄마에겐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나날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날로 기억에 남아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다시 고된 삶 속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먹을 한약을 다리는 일까지 더해졌다. 다른 집들은 여러 자식 중 하나가 없어도 잘만 살던데 우리 엄마는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약하디 약한 나를 왜 그리도 손에서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셨을까? 나 학교 갈란다.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기적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이고, 몇 달을 안진뱅이처럼 앉았더만 고구마 일어났네. 저거 엄마 정성이 알을 일으키는갑다. 맞다. 아한테 그래 정성을 쏟더만 하늘 감동했는갑다. 주저앉은 무릎이 펴지고로. 니 엄마한테 잘해야 된대. 동네 사람들은 엄마의 정성 덕에 내가 일어났다며 입을 모았다. 난 그 이후로 더 튼튼한 다리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 출전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딸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이렇게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엄마의 시간 속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시절. 그러나 내겐 달콤한 사탕을 먹던 행복한 순간으로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던 공주 대접받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내 기억 속엔 걷지 못한 날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편함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내 곁엔 항상 엄마가 있었으니까.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엄마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신다. 어느새 굳었던 엄마의 등은 세월만큼 굽었고 어린 시절 다 큰 나를 업고 다니셔서 그런가 싶어 엄마의 등을 볼 때마다 한없이 서럽다. 이제는 그 옛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엄마를 업고 다녀야 할 것 같다.